창밖으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퇴근한 남편 도우는 언제나처럼 TV를 보며 간간히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몇 년 전부터 나에게는 점점 더 멀게만 느껴졌다. 우리 부부의 대화는 10년 전 결혼 초에 비하면 10배는 줄어든 것 같았다. 수민아, 내일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도훈의 말에 나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알았어.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메마른 대화만이 오가기 시작한 것은 결혼 10년 차 남편의 승진과 업무 스트레스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이해했다. 누구나 그렇듯 말 그대로 신혼은 항상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별거 아닌 하루 일상마저 나눌 수 없게 되었을 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씩 쌓여갔다. 그날 밤 인스타그램을 훑어보다 우연히 광고 하나를 보게 되었다. 부부 고민 나눔 단톡방. 일종의 익명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부부 사이에서 겪는 크고 작은 고민들을 나누고 있었다. 원래 낯을 가리는 성격인데도 그날따라 용기가 났다. 익명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처음으로 내 마음을 털어놓았다. 결혼 10년 차입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매일 같은 공간에 있지만 더 멀어지는 것 같아 외롭습니다. 내 글에 여러 답변이 달렸다. 그 중에서도 밤하늘이라는 닉네임의 답변이 눈에 들어왔다. 진심으로 대화가 필요한 시기일 텐데 용기 내 남편에게 말해보셨나요? 그런 감정을 숨기면 숨길수록 서로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단순한 조언이었지만 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이해해주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부터 나는 자주 단톡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점점 밤하늘과의 대화가 많아졌다. 처음에는 단톡방을 통해서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부부 생활의 고민을 나누는 정도였다. 그는 나에게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 주었다. 그가 45세의 회사원이라는 것, 아내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 정도가 내가 아는 전부였다. 그러나 점차 대화는 일상으로 확장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 책, 영화, 어느새 남편과 나누지 못했던 취미와 관심사를 그와 공유하고 있었다. 친구 혜진이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꼈다. 주말 점심 모임에서 나는 계속해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수민아, 요즘 뭐 재밌는 일 있어?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네. 불가피하게 단톡방과 밤하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혜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수민아, 그거 좀 위험한 것 같지 않아? 아무리 익명이라도 다른 남자랑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니야. 그냥 대화일 뿐이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혜진의 우려를 일축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생겨났다. 정말 단순한 대화일까? 하지만 이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하늘이 보낸 메시지가 내 마음을 다시 설레게 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퇴근하고 무얼 하셨나요? 이 간단한 질문이 얼마나 그리웠던 것인지, 남편은 몇 년 동안 내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 나는 어느새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그와 대화하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남편이 퇴근한 후에도 도훈이 TV를 보는 동안 나는 카톡으로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 어느 날 밤, 도훈이 무심코 내게 물었다. 요즘 계속 웃으면서 핸드폰 보내.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다. 아, 그냥 친구들이랑 단톡방에서 재밌는 얘기하고 있어. 도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의심의 그림자를 읽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내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다. 왜 나는 카톡 속 낯선 남자의 메시지 하나에 이렇게 설레는 걸까? 이건 단순한 대화를 넘어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의문을 품으면서도 다음날 아침 밤하늘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 작은 인사가 주는 따뜻함이 차갑게 식어가는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위로가 되었다. 나는 그것이 위험한 감정의 시작임을 알면서도 점점 더 그 따뜻함에 의지하게 되었다. 2달이 흘렀다. 창밖은 어느새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었지만 내 마음속은 봄처럼 따스했다. 익명의 공간에서 만난 밤하늘과의 대화는 내 일상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잠들기 직전까지, 심지어 새벽에 깨어나면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남편 도훈의 무심한 등과 마주하며 아침을 시작하는 내게 밤하늘에 좋은 아침이에요 라는 메시지는 하루를 버틸 힘이 되었다. 메시지를 보내오지 않는 날에는 유독 초조하고 불안했다. 왜일까? 그저 익명의 대화일 뿐인데
이런 감정까지 갖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오늘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그의 메시지에 나는 식탁에 앉아 남편도 모르는 내 일상을 길게 풀었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단풍이 물든 공원을 거닐 계획, 저녁으로 만들 요리까지 꼭 연인에게 하루를 보고하듯이 어디서든 찍는 사진이 예술이네요. 단풍 사진을 보내자 보내온 그의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다. 이게 무슨 일일까? 칭찬 한마디에 이렇게 설레는 것은. 잡생각을 떨쳐내려 문을 박차고 산책에 나섰다.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문득 밤하늘의 얼굴을 떠올렸다. 목소리는 어떨까? 웃음소리는 어떨까? 차갑고 늦가을 공기 속에서도 마음은 따뜻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도훈이었다. 저녁에 술 약속 생겼어. 늦을 거야. 짧은 문자에 나는 더 이상 서운함이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다는 안도감마저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카톡창을 들여다보았다. 밤하늘이 퇴근하며 보낸 사진 한 장. 어둑한 하늘 아래 회사 건물이 보였다. 퇴근길 하늘이 당신의 닉네임 같네요. 나는 그 사진을 저장하며 미소 지었다. 혜진이 결국 못 참고 다시 경고를 보냈다. 수민아, 내가 요즘 이상해. 항상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웃음도 예전과 달라. 이거 불륜이야. 육체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도 감정적으로 이미 그녀의 충고를 무시했다. 이건 단지 위로받는 거야. 서로의 고민을 나눌 뿐이야 라고 자신에게 되뇌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밤하늘과의 대화가 평소와 달라졌다. 오늘은 유독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그의 메시지에 심장이 뛰었다. 이건 명백히 선을 넘은 대화였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저도요. 그 짧은 답변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날 밤부터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다. 당신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해요. 당신의 웃음소리가 궁금해요. 진짜 만나면 어떨까요?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 힐끔 쳐다보며 메시지를 보냈다. 그냥 상상만 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약에 라는 생각이 마치 금지된 열매를 맛보는 것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다. 비누 거품이 묻은 손을 수건에 대충 닦고 확인했다. 내 남편은 내가 이렇게 외로운 걸 알까?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나를 무너뜨렸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맞다. 도우는 알지 못했다. 내가 매일 밤 그에게 대화를 갈구했다는 것을. 그가 무심코 지나친 나의 외로움을. 어느덧 메시지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오갔다. 아침에 일어나 보내는 첫 인사부터 잠들기 전 나누는 잘 자요까지 내 핸드폰 속 세상은 현실보다 더 생생하고 아름다웠다. 그런 마음을 아는지 도훈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내가 핸드폰을 보며 웃을 때마다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요즘 들어 자주 물었다. 누구랑 그렇게 열심히 톡하는데?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그냥 친구들이랑. 하루는 도훈이 갑자기 내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 친구들 누군데? 나도 좀 볼까?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다행히 핸드폰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뭐야? 갑자기. 사생활 침해하지 마. 나의 날선 반응에 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분명 의심하고 있었다. 그날 밤하늘은 더 과감한 메시지를 보내왔다. 보고 싶어. 내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단순한 문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다. 나는 화면을 꺼뜨렸다 다시 켰다를 반복했다. 답장을 고민하는 내게 도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민아, 괜찮아? 남편의 걱정 가득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죄책감이 몰려왔다.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하지만 핸드폰은 다시 진동했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감정의 선을 이미 넘어버린 나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곳에 서 있었다. 어느덧 겨울의 절정에 접어들었다. 창밖은 눈으로 하얗게 변했지만 내 마음속은 밤하늘이라는 존재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메시지 교환이 시작된 지 이제 석 달. 하루 종일 밤하늘과 단둘이 있는 상상을 하며 지내는 자신이 낯설면서도 이 감정을 멈출 수 없었다. 도우는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았다. 명절을 앞두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내 눈은 핸드폰에 고정되어 있었다. 폴더를 정리하는 척 밤하늘의 메시지를 확인하다 시어머니의 물음에 3번이나 되묻기도 했다. 시어머니가 조금 서운한 눈빛을 보내셨을 때 도훈이 손목을 살짝 잡았다. 오늘은 핸드폰 좀 내려놓고 가족들이랑 있자. 겉으로는 동의했지만 화장실에 가는 핑계로 3번이나 자리를 비웠다. 밤하늘이 답장을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지금 가족 모임 중인데 당신 생각뿐이에요. 보내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의 답장에 다시 설레어버리는 내 감정을 어쩔 수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훈이 물었다. 요즘 누구랑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주고받아?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을 회피했다.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거야. 도훈의 지친 한숨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수민아, 나는 바보가 아니야. 내가 달라졌어. 항상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머릿속은 밤하늘의 마지막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도 당신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도훈과 나 사이에는 이제 메울 수 없는 골이 생긴 것 같았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사실이 나를 예전처럼 슬프게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설날 연휴 마지막 날, 도훈은 갑자기 출근해야 한다며 집을 나섰다. 명절 연휴 마지막에 무슨 일인지 의아했지만 평소처럼 별다른 질문 없이 보냈다. 혼자만의 시간이 생겨 기뻤다. 밤하늘에게 영상통화를 제안할 용기가 생겼다. 하지만 우연히 거실 소파 밑에서 도훈의 회사 수첩을 발견했다. 그가 급하게 찾던 것이었다. 연락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현관문이 열렸다. 도훈이 잊은 물건을 찾으러 돌아온 것이었다. 내가 수첩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도훈은 한숨을 쉬었다. 찾고 있었어. 내가 가져갈게. 그러나 그의 눈빛은 수첩이 아닌 내 손의 핸드폰을 향해 있었다. 수첩을 건네며 나도 모르게 핸드폰 화면을 어깨너머로 돌렸다. 도훈은 갑자기 내 핸드폰을 빼앗았다. 저항할 새도 없이 그는 화면을 켰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내 생일이라 쉽게 풀어버렸다. 순간 식은땀이 흘렀다. 이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거라고? 도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카톡을 연 그의 눈에 밤하늘과의 대화가 고스란히 펼쳐졌다. 당황한 마음에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도훈은 끝까지 메시지를 내리며 읽고 있었다. 이게 뭐야? 보고 싶어. 내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오늘 꿈에서 너를 만났어? 갑자기 도훈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수민아, 이게 바람이 아니면 뭐야? 나는 필사적으로 해명했다. 이건 그냥 단톡방에서 만난 사람이야. 우리는 얼굴도 본 적 없고 실제로 만난 적도 없어. 그냥 글로만 위로받은 거야. 위로? 도훈의 눈에 분노와 실망이 교차했다. 내가 부족한 게 뭐야? 왜 다른 남자에게서 위로를 찾아? 나는 억울했다. 도훈이 당신이 언제 내 말에 귀 기울여 줬어? 언제 내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봤어? 난 오랫동안 외로웠어. 도훈은 그제야 무언가를 깨달은 듯 표정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이내 다시 굳어졌다. 그래, 내가 부족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건 불륜이야. 육체적 관계가 없다고 해서 바람이 아닌 건 아니야. 아니라고 했잖아. 이건 단지, 도훈은 내 말을 끊었다. 단지 정신적 바람이라고? 그게 더 심각한 거 아닌가? 내 마음이 이미 다른 데로 갔잖아.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도훈의 말이 맞았다. 내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밤하늘에게 향해 있었다. 남편이 옆에 있어도 그를 생각했고 남편과의 대화보다 밤하늘과의 메시지가 더 기다려졌다. 도훈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몇 번이나 물어봤잖아. 누구랑 대화하는지. 날 의심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나도 눈물이 났다. 그러나 그 눈물은 죄책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밤하늘과의 관계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함께했다. 이 감정의 혼란 속에서 내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도훈은 집을 나가버렸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나는 울면서도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밤하늘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만 들었다. 그가 오해하면 어쩌나. 그가 나를 떠나면 어쩌나. 핸드폰 화면을 켜자 마지막으로 밤하늘이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다. 우리 언젠가는 꼭 만나야 해. 당신은 내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 그 순간 도훈의 말이 다시 뇌리를 스쳤다. 이게 바람이 아니면 뭐야? 진실과 마주한 나는 처음으로 자문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도훈이 집을 나간 지 3시간이 지났다. 창밖으로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통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고 초라해 보였다. 한 손에는 여전히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밤하늘에게 상황을 설명하려다 멈추기를 수십 번. 메시지 창에는 타이핑했다 지우고를 반복한 흔적만 남아 있었다. 도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게 정말 불륜인 걸까? 육체적 관계가 없는데도. 하지만 마음으론 이미 선을 넘은 지 오래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내 곁에 있는 남편이 아닌 밤하늘이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나누는 대화. 좋은 꿈 꿔요라는 인사. 이 모든 것이 육체적 접촉보다 더 깊은 감정의 배신은 아니었을까? 지난달 내 생일날 도훈은 케이크를 사왔다. 오랜만에 둘이서 와인 한잔하며 보낸 저녁이었다. 그날도 나는 슬그머니 화장실로 가 밤하늘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확인했다.
케이크 촛불 앞에서 미소 짓고 있는 동안에도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12시간이 지나도록 도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가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걱정됐다.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다. 새벽 2시, 마침내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도훈이 방에 들어오자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던 그였기에 더 낯설게 느껴졌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말없이 소파에 앉았다. 어디 있었어? 도훈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난 정말 실제로 만난 적은 없어. 도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 마음이 이미 다른 데 있는 것 같아. 부정하고 싶었지만 거짓말을 더 하고 싶지 않았다.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왜? 단 한마디의 질문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난 외로웠어. 우리 얼마나 대화가 없었는지 알아? 항상 회사와 업무 이야기뿐이었잖아. 내 감정은, 내 일상은 언제 마지막으로 내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봤어? 도훈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래, 내가 부족했어. 바빴고 힘들었고 그게 변명이 될 순 없겠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수민아, 넌 왜 말을 안 했어? 날 찾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찾다니. 찔리는 마음에 반박하지 못했다. 그 말이 맞았다. 나는 도훈에게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려 노력한 적이 없었다. 대화가 줄어드는 것을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다. 불만을 말하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는 쉬운 길을 택했다. 내가 사랑하는 건 나야? 아니면 카톡 속 남자야? 날카로운 질문 앞에 할 말을 잃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확실했던 대답이 이제는 혼란스러웠다. 도훈은 여전히 내 남편이고 함께 쌓아온 10년의 추억이 있었다. 하지만 밤하늘은 그의 존재는 내게 어떤 의미였을까? 난 잘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에 도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수민아, 10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그리고 넌 몇 달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람과 비교하고 있어. 억울함이 차올랐다. 그 몇 달 동안 그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을 진심으로 들어줬어. 내 감정을 공감해줬고 내 관심사에 관심을 가져줬어. 당신은 어땠어? 당신이 바쁜 시간을 쪼개 집으로 돌아와 TV 앞에 앉아 있는 동안 나는 말 한마디 못 건네고 외로웠어. 도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알아. 하지만 이건 해결 방법이 아니잖아. 내가 불만이 있었으면 내게 말했어야지. 이렇게 몰래 다른 남자와 그의 마지막 말이 끊겼다. 우리 둘 다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한 행동을 정확히 정의할 할 단어가 필요했지만 아무도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도우는 출근 준비를 하며 나에게 물었다. 그 사람을 차단할 거야? 나는 망설였다. 밤하늘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건 이성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와의 대화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도우는 내 망설임을 읽었는지 쓴웃음을 지었다. 수민아, 내가 며칠 시간을 줄게. 그동안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우리의 10년이 그렇게 쉽게 버릴 만한 가치였는지. 도훈이 집을 나서고 나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밤하늘에게서 온 새 메시지가 있었다. 어젯밤부터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도훈의 표정이 떠올랐다. 진심으로 상처받은 그의 눈빛. 나는 처음으로 내가 한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감정적으로 깊어지는 관계를 맺었다. 육체적인 만남은 없었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외도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자신에 대한 실망과 밤하늘에 대한 그리움이 교차하며 나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삭제할까? 답장할까? 이 순간의 선택이 내 결혼 생활의 운명을 결정할 것임을 알았다. 떨리는 손으로 나는 결정을 내렸다. 이틀이 지났다. 도우는 내게 주겠다던 시간을 주기 위해 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다. 집 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테이블 위에는 도훈이 매일 아침 마시던 커피잔이 남아있지 않았고 복도에는 그의 구두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 고요함이 앞으로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밤하늘의 메시지는 계속 쌓여갔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연락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의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도훈의 실망한 표정이 떠올랐다. 10번을 읽고 20번을 고민하면서도 손가락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나는 지난 10년을 돌아보았다. 처음 도훈을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 그의 떨리는 손, 신혼여행에서의 행복한 순간들,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이 언제부터 무뎌지기 시작했을까? 어쩌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나의 책임이 더 컸을지도 모른다. 도훈이 바빠질수록 나는 더 많은 대화와 관심을 원했지만 정작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불만이 쌓일 때마다 대화로 풀기보다는 마음속으로 담아두었다. 그러다 밤하늘이라는 위로의 출구를 만난 것이다. 세 번째 날 아침, 도훈이 집에 돌아왔다. 평소보다 야위어 보이는 그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도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생각해봤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이틀 동안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다. 내가 한 행동이 정말 옳은 일이었는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계속 생각했다. 난 우리 결혼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그 사람이라면 내가 널 붙잡을 순 없어.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도훈이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 왜 이전에는 내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주지 않았을까. 하지만 동시에 밤하늘의 얼굴 없는 존재감이 내 머릿속을 스쳤다. 그의 따뜻한 말들, 나를 위로해 주던 그 감성. 도훈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가장 두려웠던 그 질문을. 그 남자가 너한테 직접 만나자고 하면 넌 나갈 거야?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이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정말로 밤하늘을 만날 생각이 있는지, 그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과거의 나라면 아마 망설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틀간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있었다. 아니, 단호하게 대답했다. 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을 거야. 도훈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정말? 그래. 내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다. 도훈아, 난 이제 알겠어. 내가 밤하늘에게서 찾은 건 위로였어. 대화였어. 이해였어. 하지만 그건 내가 원래 당신에게 기대했던 것들이었는데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 도훈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내가 바빴다는 게 변명이 될 순 없겠지만 정말 미안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어. 나도 미안해.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아서.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내가 외롭게 느꼈던 순간들, 도훈이 일에 치여 가정을 소홀히 했던 시간들, 서로의 아픔과 불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부부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이 출근하기 전 건넨 말이 마음을 흔들었다. 수민아, 솔직히 말해줘. 그 사람한테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어? 힘든 질문이었다. 감정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건 아니기에. 하지만 나는 이제 도훈에게 정직하기로 했다. 조금은 남아있어. 하지만 도훈아, 난 우리 결혼을 지키고 싶어. 그리고 이 감정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도훈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럼 그 사람과의 연락은 끊어주겠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밤하늘과의 마지막 인사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옳은 걸까? 몇 달 동안 내 일상의 중심이었던 사람을, 하지만 더 큰 상처가 생기기 전에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도훈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밤하늘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우린 이제 어떻게 될까? 화면이 흐려졌다. 눈물이 고였다. 손가락이 떨렸다.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 미안해요. 더 이상 연락할 수 없어요. 정도라도. 하지만 도훈의 시선이 느껴졌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나는 결단을 내렸다. 차단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했다. 모든 대화 내용, 그와의 추억이 담긴 메시지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정말 괜찮아? 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내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다. 비록 마음 한구석이 아프긴 했지만 잃어버린 우리 결혼의 행복을 되찾는 것이 더 중요했다. 도훈이 출근하고 난 후 나는 베란다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은 유독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밤하늘은 이제 내 인생에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깨달음은 여전히 내 안에 있었다. 감정을 표현하는 법, 대화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내 남편을 다시 보게 된 것. 저녁, 도훈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다. 손에는 와인 한 병과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의 웃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도훈은 처음으로 회사 이야기 대신 내 하루가 어땠는지 물었고 내 취미에 관심을 보였다. 핸드폰이 주머니에서 진동했다. 무의식적으로 손이 갔지만 이내 멈췄다. 그것은 이제 밤하늘이 아닌 오랜만에 연락한 혜진이었다. 도훈과 눈이 마주쳤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다시 쌓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로 곁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이제 나는 다시 도훈을 바라보고 그와 함께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구독자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